자, 이어서 채권 플로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채권 플로우는 하이투자증권의 김명실 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현재 채권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네, 지난주에도 국채금리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흐름 발생을 했습니다. 미국 10년 국채금리는 전주 대비 6bp 정도 올라간 4.6%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2년물 국채금리도 18bp 정도 급등을 해서 5%대를 다시 상회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 기대 그리고 단기금리 낙폭 과대 인식 때문에 주초에 채권금리가 조금 빠지는 모습 나타났지만 이후에 이제 파월 연준의장의 매파적 발언들이 이어지면서 주 후반 상승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 중에 중요한 내용들은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다는 점을 여전히 언급을 했었지만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로 되돌릴 만큼 충분히 제약적인 정책 기조를 달성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한다라는 이런 신중한 입장들을 보여주면서 그동안의 채권 랠리에 찬물을 끼얹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이런 발언으로 인해서 통화정책에 다소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가 큰 상승세를 보였고요. 국내도 유사한 흐름이었습니다. 주 초반에는 미국 고용지표 둔화 때문에 급격한 강세로 전환을 했지만 이후에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 그리고 미국 10년물, 30년물 입찰 부진 같은 수급 부담이 다시 한 번 더 부각이 되면서 주 후반에는 금리 강세폭이 일부 되돌려지는 흐름들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지표와 발언, 거기에 수급까지 여러 가지 변수를 통해서 아직까지는 채권 시장의 방향성이 크게 좀 정해지지는 않은 그런 흐름들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채권 시장 이슈하고 주간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보니까 이제 내년과 관련해서 좀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재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객관화가 필요한 시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아시다시피 내년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 정책 전환이라는 가장 강력한 재료 때문에 대부분의 채권 시장에서는 채권 시장 강세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 큽니다. 그만큼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감들이 큰데 아시다시피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 자체는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긴축으로 인해서 경제 활동 둔화가 포착되는 이상 연준이 추가 인상에 대한 명분을 찾기는 예전보다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인상의 기준 자체도 높기 때문에 내년에 인하가 나오기 전까지는 동결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년 중 우려되는 점은 여전히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내년에 인하 시점을 예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아시다시피 고용과 같은 핵심 지표가 빠르게 위축되지 않는 한 조기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들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을 방해하는 외부 요인이죠. 예를 들면 중동 정쟁 장기화라든지 기후변화 이슈 같은 이런 구조적인 영향력이 강해진다면 금리 인하 시기는 더 멀어질 수 있다라는 불안감들도 여전히 높고요. 이런 점들은 채권 금리의 방향성 자체가 아래쪽으로 내려오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지난번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높아진 중립금리에 대한 수준과 기간 프리미엄의 상방 경직성 또한 채권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현 시점에서 기간 프리미엄이 왜 이렇게 오르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는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해당 재료들의 변화가 내년에도 부재하다면 올해처럼 채권 금리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의 재정 적자로 인한 수급 문제가 이런 기간 프리미엄 상승을 촉발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국 정부의 고질적 문제죠. 정부의 부채 급증과 재정 적자의 사이클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이상은 여전히 미국 국채 시장에서의 수급적인 부담감들은 금리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미국의 내년 재정 적자 상황 역시나 빠르게 개선되기는 어렵다는 측면에서 내년에도 기간 프리미엄의 레벨을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금리의 변곡점을 논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적어도 내년 상반기 전까지는 금리의 하방 압력이 강하게 발생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내년도 연간으로 봤을 때는 올해보다는 금리가 하락할 수 있는 재료들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핵심 키워드는 아무래도 부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연준의 고금리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부채의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고 펀더멘털이 약화된 경제 주체의 체력들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하이힐드 같은 저신용 기업들 그리고 자영업자 같은 취약계층과 관련된 이슈들은 빈번하게 발생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 이제 하이힐드 기업들의 부채 비율이 반등하고 있고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악화 조짐이 나타난다는 측면에서는 부채와 관련된 노이즈들이 경기 펀더멘털에 하방 압력을 주고 이런 부분들은 일종의 금리에 대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가진 자산의 가치도 변하게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는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 그리고 부동산 자산들의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력은 실질금리의 플러스 전환들이 이런 부분들을 가시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22년 말부터 23년 초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랑 연준의 피벗 기대감이 대두되면서 실질금리 상승세가 살짝 둔화되다가 올해 4월달 이후부터 미국의 경제 성장세가 확인됐고 고금리 장기화 기조로 인해서 실질금리의 상승세가 재기가 됐습니다. 결국에 실질금리가 상승할수록 레버리지 비율이 큰 경제 주체의 고금리 취약 부분의 자금 조달 관련된 부담들은 커질 수밖에 없고요. 이로 인해서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세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당장의 얘기는 아니고 내년에 구조적으로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을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고용 지표가 둔화되는 조짐과 함께 연준의 피벗에 대한 기대감 확산 그리고 이로 인한 미국 국채금리의 변곡점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 커지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재료들로 인해서 결국 내년도 금리의 변곡점 시기 역시 지연될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가 큰 2024년이지만 그래도 이런 걸림돌들이 있다라는 거, 해결돼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좀 막연하게 불안했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좀 구체적인 실체를 알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주간 채권 전략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게 좀 유효한 전략이 될까요? 네, 이번 주는 이제 앞서 말씀 주셨다시피 10월달 CPI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물가 상승세가 예상보다 둔화된다면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에 대한 기대는 더 강해질 수밖에 없고요. 12월 FOMC에서도 동결 전망 더 강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연방정부 셧다운 관련된 이슈도 이번 주 주목할 재료일 것 같고요. 지금 미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리스크가 커진 상황에서 만약에 셧다운 관련된 노이즈가 재개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 국채의 프리미엄을 자극해서 장기 국채 금리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내용들 오전 잘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채권 플로우는요, 하이투자증권의 김명실 연구위원의 분석을 들어보셨습니다.